낡은 소형 세단이 조용한 동네로 들어서고 있었다. 오전에 있었던 착공식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축제의 온기는 이미 빠져 있었다. 역 착공 기념 현수막은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오전에 달려있던 풍선들은 시들어 늘어져 있었다. 동네는 지나치게 조용한 상태였다. 그 정적은 외부인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분위기였다. 도우는 핸들을 잡고 전방만 응시하고 있었다. 미경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 안에는 대사없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도훈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미경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끈을 몇 번이고 고쳐쥐고 있었다. 둘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답해야지. 이래서 내가 진작에 보자고 했잖아. 신경 좀 쓰라고. 그 말에는 핀잔과 조급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 도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앞 유리 너머만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 현실은 꼭 이렇게 튀어나와. 도훈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무시했다. 지금은 차보다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다. 미경은 조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천천히 가다간 시간이 늘어질 것 같다고 말하고 있었다. 도훈은 앞만 응시한 채 핸들을 조심스럽게 유지하고 있었다. 미경은 가방을 열어 미리 챙겨온 서류 봉투를 꺼냈다. 두툼한 종이가 봉투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움직였다. 이거 다시 한 번 봐. 어머니 도장 찍는 데는 문제 없지? 도장이 필요할까? 어머니만 설득하면 돼. 미경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다음 순서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가방 안을 더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 몰라서 어머니 치매 진단서도 챙겨왔어. 차는 김노인 집이 있는 골목 앞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골목은 짧았고 집들은 서로를 숨길 수 없는 거리로 붙어 있었다. 낡은 단층 집이 눈앞에 있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지붕 끝에는 녹슨 철물이 늘어져 있었다. 문은 오래된 나무 문이었고 마당의 텃밭은 시들어가고 있었다. 집은 예전 그대로인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미경은 이웃집 방향을 번갈아 살폈다. 도훈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김노인 집 앞마당과 창을 차례로 살폈다. 빨래가 널려 있는지, 신발이 문 앞에 놓여 있는지, 문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누가 집에 있는지 눈으로 빠르게 확인하고 있었다. 잠시 후 옆집 대문이 열리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50대 후반 아주머니가 나오고 있었다. 박 여사를 봐주던 이웃 강 씨였다. 강 씨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 도훈이네 이게. 얼마만이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혹시 소문 들어서 온 건 아니지? 좀 마을이 좀 시끄러워서. 저희는 그런 건 못 들었는데요. 아, 몰랐구나. 괜히 내가 먼저 말을 꺼냈네. 옆자리로 나온 땅이 아버지 땅이다, 아니다. 말이 다르긴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보상이 장난 아니래. 수십억은 된다던데. 아, 저희는 그런 얘긴 정말 처음 들어요, 아주머니. 말은 가볍게 던진 것처럼 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도훈과 미경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마주치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같은 계산이 이미 끝나 있었다. 아참, 아버지는 오늘 아침에 현성이랑 현충원 가서 좀 늦게 오겠네. 강 씨의 말이 끝나자 잠깐의 공기가 멈춰 있었다. 미경은 대답하지 않은 채 가방 끈을 다시 한번 당겨쥐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시선은 이미 집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강 씨는 더 말을 잇지 않았다. 두 사람을 한 번 더 보고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땅까지 나온다면 집서리만으로는 안 돼. 아예 재산 전체를 정리해야 해. 그게 가능하겠어? 어머니 상태가 지금이잖아. 제정신일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영영 없어. 현성이가 오기 전에 끝내면 돼. 어머니만 도장 찍으면 되는 거잖아. 미경은 가방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고 있었다. 재산 포강 위임 변호사한테 미리 받아두었어. 집이든 땅이든 전부 한 번에 처리하는 거야. 어쩌면 늦은 게 다행인지도 몰라. 현성이 오기 전에만 끝내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 차 아래 바닥에는 아직 눈에 띄지 않을 만큼의 어두운 액체 자국이 번져 있었다. 엔진오일 유출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상 징후는 분명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확인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류 가방과 핸드백을 챙기느라 바빴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김노인 집을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은 빨랐고 시선은 집 쪽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야, 조용히 해. 가만 안 있어? 그냥 지나가. 우리 빨리 하고 나가자. 도훈은 소리를 내질렀고 미경은 그 소리에 순간 몸을 움찔했다. 본능적으로 도훈의 뒤로 반쯤 몸을 숨기고 있었다. 걔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목줄이 팽팽해진 채 마당 한가운데서 계속 짖고 있었다. 그 짖음은 경고처럼 들리고 있었다. 도훈은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서 있었다. 손은 문고리에 닿아 있었지만 문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였다. 잠깐의 망설임이 공기처럼 걸려 있었다. 같은 시간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이어지고 있었다. 성훈아, 왜 그렇게 늦게 와? 밥 차려놓고 기다렸잖아. 박 여사는 도훈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다. 기다렸다는 듯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박 여사의 기억은 이미 한참 이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첫째 아들 성훈이 살아 있었고 집을 나갔던 며느리가 아직 이 집에 있던 시간이었다. 아이고, 며느리도 같이 왔네. 집이 다시 살아났구나. 도훈은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다. 습기, 약, 대소변, 오래된 이불의 냄새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미경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속에서는 불쾌함이 분명히 올라왔다. 그러나 그 감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금은 참아야 할 순간이었다. 여기 공기가 좀 그래. 잠깐이면 돼. 금방 끝나. 냄새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이미 답을 알고 던진 말이었다. 박 여사는 미경을 며느리로 알았다. 죽은 아들의 아내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믿었다. 기억은 성훈의 사망 이전에서 멈춰 있었다. 미경은 그 호칭을 바로잡지 않았다. 기분은 나빴지만 목적을 떠올리며 그대로 견뎠다. 바람 들면 금방 기운 빠지세요. 제가 옆에서 다 챙길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미경은 조심스럽게 박 여사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손길은 정확했고 말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따뜻한 음식을 차리고 약도 시간을 맞춰 챙겼다.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동작은 정확했다. 역시 집에는 며느리가 있어야 해. 사람이 있어야 집도 숨을 쉬는 거지. 박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겉으로 보기엔 정성이었다. 그러나 그 정성마저 계산의 일부였다. 두 사람은 더 머물지 않았다. 박 여사의 방을 조용히 빠져나와 말없이 김노인 방 쪽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방 안에는 따뜻한 말만 남아 있었고 사람의 기척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도훈의 주머니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현성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도훈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미경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현성이한테서 또 전화 오네. 받지 마. 지금은 안 돼. 찾았다. 서류 맞아. 그래. 괜히 길어지면 말만 많아져. 빨리 해봐. 미경은 서랍을 열어 박 여사의 도장과 김노인의 도장, 그리고 인주를 차례로 꺼내 서류 위에 올려놓았다. 망설임은 없었다. 필요한 곳에 도장을 찍고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정리 끝났어. 이제 여기엔 더 볼 것도 남길 것도 없어. 어머니 방으로 가자. 미경은 가방 지퍼를 닫았고 도훈은 방 안을 한 번 더 살펴본 뒤 말없이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은 김노인의 방을 나와 박 여사가 누워있는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 한 번만 찍어주세요. 집 관리하는 서류예요. 이게 뭐 종이야. 글씨가 잘지 안 보여. 형식적인 거니까 걱정 마세요. 진명에 정리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박 여사는 도장을 잡았다. 미경이 가리키는 곳에 천천히 도장을 찍었다.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다. 미경은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다. 필요한 것은 이미 끝났다. 필요한 건 다 맞춘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선 이게 최선이야. 미경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이미 머릿속에서는 정리가 끝나 있었다. 최소한 집은 잡았다. 그 서류 어디에도 현성의 이름은 없었다. 그 부재는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의도된 선택이었다. 미경은 서류를 가방 안쪽으로 밀어넣고 지퍼를 끝까지 닫았다. 도훈은 박 여사를 한 번 더 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방을 나왔다. 닫히는 문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현관을 지나 마당으로 나서자 갑자기 개가 사납게 짖기 시작했다. 낯선 기척을 놓치지 않았다는 듯 목줄이 팽팽해질 만큼 몸을 앞으로 당겼다. 미경은 순간 걸음을 늦췄고 도훈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쪽을 만졌다. 그때 진동이 울렸다. 계속 전화가 오네. 혹시 오는 거 아니야? 금방이야, 조금만 더. 빨리 나가자. 노인 양반은 어딜 가 있는 게야. 당신이 좋아하는 며느리도 왔는데. 성훈아, 거기서 서 있지 말고 아버지 어디 가셨는지 좀 찾아봐. 박 여사는 천장을 바라본 채 더 이상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지금 이 방을 보고 있지는 않았다. 밖에서는 개가 여전히 짖고 있었다. 그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고 여사의 호흡도 그 리듬을 따라 흐트러졌다. 말은 현재의 시간이 아니었고 기억 속 아침과 지금이 뒤섞인 채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와 안도감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아침에도 엄마를 찾았는데 이제 얼굴 보면 좋다고 난리 나겠네. 박 여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천장을 보며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김노인과 현성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미경과 도우는 이미 차에 타 있었다. 시동은 켜진 채였지만 차는 아직 골목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앞만 보고 있었다. 뒤를 돌아볼 이유는 없었다. 그곳에는 이미 끝낸 일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다시는 돌아올 일 없어. 우린 여기서 끝이야. 차는 골목을 벗어나고 있었고 속도는 점점 붙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차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 걸리면 다 틀려. 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선택이었다. 집안에는 박 여사만 남아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겨진 사람과 이미 떠난 사람들이 갈라져 있었다. 김노인과 현성은 동네 입구에서 강 씨를 마주했다. 해는 이미 많이 기울어 있었다. 강 씨는 말을 고르다 결국 짧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아까 낮에 도훈이 내가 잠깐 다녀갔어요. 김노인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현성은 강 씨를 바라봤다가 김노인을 바라봤다. 김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시선도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집에 가자. 김노인은 현관 앞에 섰다. 잠시 문을 보다가 천천히 손잡이를 잡았다. 문이 열렸다. 집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TV 소리도 인기척도 없었다. 낮에 누군가 다녀갔다는 흔적만 공기 속에 얇게 남아 있었다. 잠시 뒤 안방 쪽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누운 자리에서 문 쪽을 향해 말했다. 얼굴에는 이유 없는 반가움이 번져 있었다. 얼굴에는 이유 없는 반가움이 번져 있었다. 영감 왔어? 성훈이가 왔다 갔어. 며느리도 같이 왔고. 그 말은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박 여사의 시선은 김노인을 보고 있었지만 기억은 오래전 어느 날에 머물러 있었다. 김노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대답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김노인은 현성을 돌아봤다. 말은 없었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거실을 지나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소리는 크지 않았고 집안은 그 움직임을 받아들이듯 조용했다. 거실 안에는 이어지지 못한 말들과 대답 없는 침묵만 남아 있었다. 김노인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탁자 앞에 멈춰섰다. 사람은 먼저 떠나고 종이만 남아있구나. 작은아버지가 가져갈 건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기억이 없으면 편한 사람도 있는 법이지. 탁자 위에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겉보기에는 정리된 듯 했지만 종이 끝은 어긋나 있었고 문서 사이로 서명 자국이 드러나 있었다. 누군가 서둘러 덮고 떠난 흔적이었다. 김노인은 아무 말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눈에 띄는 것들을 제자리로 옮겼다. 의자를 밀어넣고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손으로 쓸어 모았다. 소리가 나지 않는 방식으로만 정리했다. 부엌으로 가 그릇을 씻고 이미 깨끗한 것까지 한 번 더 헹궜다. 행주를 짜서 널고 빨랫감을 세탁기에 넣었다.
버튼을 누른 뒤 잠시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돌아섰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 괜찮아. 손에 익숙한 일이니까. 김노인은 밥을 지었다. 쌀을 씻는 손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국을 끓였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불을 조금 낮췄다. 넘치지 않게, 타지 않게 지켜봤다. 반찬은 많지 않았다. 있는 것만 꺼내 놓았다. 접시는 크지 않았다. 식탁은 필요한 만큼만 차려졌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다. 누군가 곧 앉을 것처럼 강아지 밥그릇에 평소보다 조금 더 사료를 담았다. 손으로 한번 고르고 바닥에 내려놓았다. 강아지가 다가오자 김노인은 잠시 바라보기만 했다. 오늘은 좀 넉넉하게 넣으셔. 천천히 많이 먹어라. 집안은 점점 정리되어 갔다. 없어진 것도 새로 놓인 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할아버지, 내일 일찍 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현성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김노인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박 여사는 방 안에 누워 있었다.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떠 있었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김노인은 밥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숟가락에 밥을 조금 떠서 천천히 입가로 가져갔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았다. 국을 한 숟가락 떠 입술에 먼저 적셨다. 그제야 박 여사가 아주 작게 이름을 불렀다. 성훈이 왔구나. 이 양반은 잠깐 나갔나 보네. 그래, 곧 만날 거야. 김노인은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밥을 한 숟가락 더 떠서 입가에 가져갔다. 박 여사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박 여사에게 저녁을 다 먹이고 그릇은 치워졌고 불은 하나씩 꺼졌다. 집안에는 낮보다 더 깊은 고요가 내려앉았다. 박 여사는 잠들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겼지만 숨은 고르지 않았다. 가끔 입술이 움직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새어나왔다. 김노인은 박 여사 옆에 눕기 전 이불을 다시 정리했다. 목 아래까지 올려주고 접힌 곳을 손으로 펴주었다. 손길은 오래전부터 익숙한 것이었다. 김노인은 박 여사의 머리가 있는 쪽에 몸을 낮추어 자리를 잡았다. 같은 침대에 눕는 대신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몸이 닿지 않게, 그러나 너무 멀지 않게 예전과 같은 위치였다. 박 여사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바뀌었다. 김노인은 그 변화를 느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박 여사의 얼굴 쪽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천천히 천장으로 옮겼다. 어둠 속에서 형체 없는 것들이 지나갔다. 생각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한쪽 손을 이불 위로 조심스럽게 올렸다. 박 여사의 손이 그 아래 어딘가에 있었다. 닿지는 않았지만 놓치지 않을 거리였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그때 박 여사가 작게 움직였다. 영감, 우리 현성이가 불쌍해요. 알지. 그 애가 제일 마음에 남아. 당신이 좀 봐줘. 난 걔 성훈이 따라갈게. 그래, 내가 지키겠다. 김노인은 눈을 감았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 호흡은 의식적인 마지막처럼 천천히 이어졌다. 마당 한쪽에서 강아지가 비어있는 밥그릇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김노인은 다음 날을 준비하지 않았다.
어젯밤 고속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차량 한 대가 사고를 당해 탑승자들이 현재 중태에 빠졌습니다. 한편 최동수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어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TV 화면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흐르고 있었고 이 집의 이야기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고 있었다. TV는 계속 켜져 있었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2년이) 흘렀다. 현성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는 김노인이 곁에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비석이 있는 쪽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말도 거의 없었다. 그 자리는 현성의 할아버지가 잠든 곳과 멀지 않은 곳이었다. 할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이었고 국가유공자로 이곳에 안장되어 있었다. 지금 현성은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김노인은 없다. 그러나 바람과 나무와 그늘의 위치만은 그날과 다르지 않다. 기억은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바람이 먼저 불러내고 있었다. 연락이 안 돼서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12월 23일 개원 일정 그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사님. 할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그동안 마음 쓰신 걸 알고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바람이 불어서 좋습니다, 회장님. 우리 할아버지도 좋아하셨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잠시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비석이 있는 쪽도 길이 이어지는 쪽도 아니었다. 2년 전에도 그보다 더 오래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그늘은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답해야지. 이래서 내가 진작에 보자고 했잖아. 신경 좀 쓰라고. 혹시 몰라서 어머니 치매 진단서도 챙겨왔어. 그런데 보상이 장난 아니래 수십억 원 된다던데. 아, 저희는 그런 얘긴 정말 처음 들어요, 아주머니. 성훈아, 왜 그렇게 늦게 와? 밥 차려놓고 기다렸잖아. 형식적인 거니까 걱정 마세요. 분명히 정리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계속 전화가 오네. 혹시 오는 거 아니야? 금방이야. 조금만 더. 빨리 나가자. 사람은 먼저 떠나고 종이만 남아있구나. 여기는 바람이 불어서 좋습니다, 회장님. 우리 할아버지도 좋아하셨어요.